먼저 모두 발언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파면은 내란 종식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무타협, 무지연이라는 삼무원칙으로 척결해야 합니다. 이제 야 5당이 아닌 헌정 수호 5당에게 요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4월 임시국회를 엽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삼무원칙에 입각한 내란 세력 척결을 시작합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란 특검법 처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기다리는 내란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부결된다면 현재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특검법을 조속히 또 본회의에 올려야 합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이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한다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 사유와 묶어서 단호하게 탄핵해야 합니다. 특검법 처리와 함께 최상목 탄핵을 시작해야 합니다. 헌재 심판을 무시한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공직에 버젓이 앉아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더 이상 보기 어렵습니다. 4월 임시국회 개의 즉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특검 수사 요구안 어저께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심우정 총장이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 내란 수계의 복귀를 도모했다는 정황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이 내란에 공모했다, 또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은 특검만이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을 통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회 윤리특위 구성해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동조한 국회의원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일단 국회법부터 개정을 해서 내란을 선전하고 동조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명 등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해당 국회의원들을 신속하게 제명 등 징계 처리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관련된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내란을 선동하고 동조한 국회의원들을 제명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란범을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세력 척결에 집중하는 4월 임시국회 개의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무관용, 무타협, 무지연, 삼무원칙으로 내란 세력 척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이 모두 발언이고요. 오늘 이제 의총에서는 4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도 처리해야 한다. 신속하게, 그것도 신속하게. 헌법재판소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발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의 소위까지 가 있죠.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네요. 임명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이제 7인 체제, 이제 9인 체제가 됐네요.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네요. 이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의총에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여기서 헌법재판소법 시급히 개정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 4월 18일이면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직무 수행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비면 안 되니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법. 뭐 임기 연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현 소지가 있어서 6년의 임기가 딱 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기 연장이냐 이러면은 그것은 우현 소지가 있는데, 그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 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독일 등의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독일 등의 사례에서는 이미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우현인 것도 아니고 헌재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2명의 임기가 끝난 분들의 그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계속하는 법, 그거를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거였는데, 요것과 또 하나 법이 지금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헌재가 9명이 대통령 지명 셋, 국회에서 선출하는 셋,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셋,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문형배, 이미선 두 분은 대통령 지명 몫입니다. 이 대통령 지명 몫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 밖이다.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지만 신분이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인사권,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권한대행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해서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 방금 속보로 한덕수 대행이 후임자 2명을 지명을 했네요. 한 명 이완규, 한 명은 법 부장판사, 이렇게 지명을 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것은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법 개정, 이와 같은 바로 이렇게 한덕수 대행이 자신의 권한이 아닌데 자신의 권한으로, 제가 그 부장판사 어떤 분은 지금 자료를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가장 대표적인 친윤 그 검사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 법제처장을 하면서 그 위법적인 시행령 이런 데 대해서 법제처에서 해석을 전부 그 뭐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아주 그 정부의 법제처장인 사람이 완전히 그 윤석열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후임자로 지명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것이 뭐 대통령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그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그런 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완규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그런 그 한덕수의 지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임기가 앞으로 6년이나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그래서 이것을 헌법재판소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명의 재판관은 직무 수행을 계속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약 한 3, 4개월 정도의 직무 수행 계속하는 기간이 있겠죠. 왜냐하면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은 취임하겠지만 뭐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헌법재판관 지명하고 청문회하고 그 취임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뭐 1달 이상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약 3달 정도의 기간 동안 직무 수행을 그 2분이 계속하고 한덕수 대행이 지명하는 것은 그건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검찰개혁 4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 지금 말씀은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의원들의 4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제가 모두 발언에서 그 특검 등 관련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추가적으로 특검 등 말고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시급하고 처리가 시급하고 검찰개혁 4법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괴물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던 그 배경은 이게 기형적인 검찰제도 탓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검찰 대통령이 다시 탄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검찰개혁 4법이 내란 종식 차원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이 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시급히 처리해야 하지만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탈옥시켰다라고 이렇게 그 검찰을 공격한 민주당이 그런 검찰권 남용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또는 윤석열을 잉태한, 검찰 정권을 잉태한 이 검찰 제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선 전 검찰개혁 사법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대선 후 어느 시한 내에, 즉 예컨대 이제 검찰개혁 사법의 대선 전 처리가 그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 등이 오히려 검찰개혁 사법의 신속 처리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거부권 행사도 예상되고, 이런 등의 그 우려들이 민주당 내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선 후에 한다면 거부권 행사 염려도 없고, 의석도 뭐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의석이 최소 190석이 육박할 것이고, 그러면 아무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법안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법안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준비되어 있는 법안을 그냥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거부권 행사도 없고. 그래서 그걸 언제 통과시킬 것인지, 어느 시한 내에, 그 논란 없이 빨리,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그 의견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것이거든요.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으니까 언제 빨리 통과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워딩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의 워딩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을 어느 시한 내에 처리할 것인지는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 4월 임시국회 또는 대선 전 처리하는 것이 해야 하지만, 그걸 정 못하겠다면 조국혁신당이 100번 양보해서 물러섰을 때, 민주당 입장을 존중해 준다고 했을 때 언제 할 거냐, 어떤 내용의 법안을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게 오늘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추경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추경. 그래서 그 추경은 이미 조국혁신당은 그 추경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4월 추경은 30조 규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그 조국혁신당 입장입니다.